그동안 일부 판사들은 보면 권력자들을 좀 봐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사례를 보면 권력자들에게 더 오히려 엄히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자들 봐준다고 표현하시는 그 정서의 밑바닥에 있는 게 판결문에, 여러 판결문에서 뭐 50년 동안 또 오랜 동안 기간 공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점을 참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가중사유지 감경사유가 아니고, 가중사유 감경사유 공직에 있으면서 헌법과 법률을 더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걸 어겼으면 오히려 더 엄하게 벌여야 되는 그렇죠. 게 맞지. 특히 내란처럼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보면 이 판사들의 소위 말하는 계급의식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지배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벌인 범죄에 대해서 내가 가혹하게 하는 거는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진 거 없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고 뭐 배움도 길지 않고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내 손아귀에서 그냥 무시하면서 재판해도 되고, 나름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껐덕거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존중해줘야 된다. 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히시는 거고 한데, 이게 어제 오늘 윤석열 시대부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다는 거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법원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하거나 납득하지 못해요. 아니 왜 전에는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거야. 그 전에는 몰랐잖아. 니들이 이걸 공개를 안 했잖아. 이렇게 예.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재판 공개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워낙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서 할 수 없이 지금, 그리고 특검법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 다른 사건 재판도 이렇게 공개하라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거의 다 안 받아들이지. 다른 재판 판결문도 공개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내란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게 비공개되면 또 다 원래 원 상태로 돌아가겠네. 이제 그렇죠. 판사들이. 국민들이 이제 요거 또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큰 건 하나 없어졌으니까 또 관심이 식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길 바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거에 기대서 지금 신청했던 사람들이 번번이 다 거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란 재판 아닌 거에서는.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종합특검이 대검 2프로스 압수수색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데, 정말 대검찰청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고요. 두려움. 네. 네.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 본인들의 속살과 민낯이 다 밝혀지니까 그게 두려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당황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핵심부에 들어와가지고 털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 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데서 오는 당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한테 저항을 했었단 말이에요. 개겼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압수수색자 가져와라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은 실체나 본질이 여전히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그 5월 6일에 그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디올백과 관련해서 당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24년 10월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이 아무래도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금 특검이 보는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계엄 때 박성재와 통화를 한 뒤에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한 검사 파견을 검토했고, 또 하나는 주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할 때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뭐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스를 들여다보면 관련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이 프로스는 검사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도 거기에 무슨 지시를 했고, 그랬죠.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건 나오겠죠. 근데 거기들이 자기들이 혹시 이제 심우정한테 지시받았던 내용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의 차원에서. 예. 그건 이제 심우정이 사실은 핵심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는가잖아요. 예. 그거는 윗선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이든 민정수석이든 대통령이든
다 검찰 한 식구 출신이니까 한통 속인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점까지 밝혀내는 게 특검의 목표일 것이고, 그러려면은 사전적으로 심우정이가 그 앞뒤 상황에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있고 종합 특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란 특검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종합 특검은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내란 특검에서 좀 부족한 면도 것도 있었을 있고.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내란 특검은 검찰 출신 조은석 특검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핵심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망신당하는 일은 좀 가급적 피해보자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예. 있을 수도 있었겠다. 뭐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혹여라도 그런 점이 있어서 넘어간 거라면 그거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번 종합특검이 소중한 거죠. 이제 예. 그런 점들까지 놓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만 내란 특검은 검사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라 예. 아무래도 심우정을 겨누기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종합 특검은 판사 출신 권창형 특검이라 네. 앞뒤 좌고 안 우면할 가리고 필요가 없는 거죠.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들이파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들이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적이 없으니까. 검사 출신인 것 같으면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에이, 뭐 알았어, 그냥. 여기까지는, 아니면 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네. 좀 그 여기까지 너무하지 한 않냐. 적은 없는 거 네. 아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답답할 겁니다.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무엇보다 지금 권창형 특검은 구자연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실상 검찰총장한테 예, 예. 자료 안 넘겨준다고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죠. 요구한 적도 예,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말 그대로 쇼크인데. 그 특검법에 이제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런 점들 하나하나가 그날 뭐 갑자기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쭉 누적돼 있던 결과를 그렇게 보여준 거죠. 예. 얼마나 그동안에 수사 협조를 안 했으면, 예. 불만이 폭발한 거죠.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설마 그랬겠죠. 설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도 메신저 서버 압수수색한다는 거 거부하던 자들인데, 예.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지금. 예. 특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검 아예 얘기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다 그랬죠. 그냥 계속 시간 끌면서 뭐 팩스로 보내니까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공문 보내니까 계속 시간 보내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니까 못 준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영장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다라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고 지금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미 법이 다 통과된 상황에서도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예. 이 참 얼마나 어찌 보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그 법치나 제도적 그 제약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그거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집단이니까 예. 진짜 국민들이 관심을 잃지 않고 지금 끝까지 하여튼 이게 개혁해내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자백을 요구하고 음식물 제공을 했다는 이유 등인데, 우리가 그 관심사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너무 가볍죠. 그 2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공개도 안 됐다가 뭐 일부 언론 취재로 그렇게 했다는 거 뒤늦게 하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 나왔는데, 이 한 일에 비춰보면은 이게 그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했죠. 그 자리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고, 뭐 파면을 시켜도 지금 시원하지 않은 마당에 예. 지금 파면은 헌재에서 탄핵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해임 요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검찰위원회에서 검찰 결과로 낸 거를 보면은 핵심적으로 검찰이 늘 나쁜 짓을 해가면서 쌓아왔던 수법에 대해서는 다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고, 그냥 그 중에 일부만으로 축소해가지고 그 여론에 일단 문매를 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라는 예.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징계는 지금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해임, 면직, 정직, 그리고 감봉과 견책. 그러니까 정직이면 중간 단계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봤더니 조선일보는 정직 2개월을 중징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직도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직 중에서도 이제 낮은 거를 또 골랐죠. 예, 그러니까, 2개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는 또 혹시 몰라요. 징계위원회 가가지고 뭐 이 부분도 또 빼야 된다 해가지고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 예. 징계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인정돼 있는 사실 같은 걸 보면 무슨 참고인을 그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소환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술파티 부분 이런 것들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그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징계 범위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는 거는 너무 무겁다라는 식으로 해서 재판 과정에서 또 이게 깨지기를 그런 것까지 기대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좀 중하게 보시고 법무부가 자체 감찰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혹은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 감찰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단의 수단을 동원하셨으면 지금 징계시효도 얼마 안 남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잘못돼서 빠진 부분을 나중에 다시 추가하라고 해봤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거 못한다는 거 알고 지금 벌인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꼼수에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영원히 뭐 박상용이 그러면 정직 2개월로 끝나느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뭐 그거는 아닙니다. 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일단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이걸 얼마만큼 정화해낼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과정이니까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좀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제 물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개인 SNS에 관련 글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려운 이제 일도 아니고 뭐. 본인이 약간 그 피해자 억울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고 있어요. 향후에 혹시 정치권으로 나아갈 생각은 없는지 본인은 뭐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진짜 억울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예.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걸로밖에 안 보이죠.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합니까? 예전에 윤석열이가 또 유병호가 최재해가 어거지 감사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수많은 공무원들 겁박해 가지고 억울하게 징계위 회부하고 기소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매번 뭐 써서 올리고 국회 가서 행패 부리고 그러진 않았죠. 예, 예.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가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민원실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있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으면 언론이 이런 식으로 다 받아서 일일이 중계를 해줬을까요? 뭐 오만하고 건방진 공무원 뭐 전례 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소위 친검 언론의 폐해라는 것이 큰지 그것도 역시 함께 보시고 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네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출신의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 인사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키워주는 거죠. 어찌 그리고 보면. 그 나중에 이제 국회로 가는 거고. 그 박상용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 너무 많이 봤거든. 가까이 뭐 한송훈, 윤석열이도 내나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예.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법을 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언론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노이즈를 크게 만드는지도 또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너무 포용적으로 대한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요. 설마. 예.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예. 너무 지나치게 주눅 들어 있었던 면도 있고 지나치게 존중해준 면도 있고 사실은 그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로 정의롭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주어질 수 있는 사후적 명예인데 예. 그걸 사전적으로 그냥 아이고 쟤들은 뭐 학력도 뛰어나고 뭐 성적도 좋았던 애들이고 어려운 시험 통과한 애들이니까 나보다는 낫겠지라고 사전적으로 면접을 줘버리는 일이 되니까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 내가 볼 때는 다 개돼지들이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나만 나타나면 아우 저 사람이 서울법대 나왔대야 아우 저 사람이 검사래야 이런 사람들이 천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반성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유심히 봤던 게 그 정재인 여검사인데 예. 정재인 검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선배로서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니까 예. 후배인 나도 참 창피하다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국민들이 뭐 그 답답해하던 부분을 좀 뚫어준 면도 있는 거고 예. 또 그런 모습을 보신 게 처음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죠. 예. 후배 검사가 선배 어린 검사를 아주 젊게 보이는 여검사가 예. 그 선전수전 다 겪은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에게 검사 선서를 언급하면서 예. 지극히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은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했어야 될 모든 가치를 다 저버린 배반한 사람이다. 그럼 너 때문에 검찰청이 지금 해체되지 않느냐 이 말까지 포함돼 그 말까지 있었잖아요. 했죠. 예.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러니 진작에 있었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정재인 검사도 경력이 더 쌓여가고 했을 때도 그 검찰의 논리에 물들지 않고 예. 그걸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행히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 아니라서 제가 좀 기대는 합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정재인 검사는 다르기만을. 예. 자, 다음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청구했습니다. 자백을 요구했고 그리고 음식물 제공 등을 이유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뭐 후문으로 알면 고검에 있는 TF에서는 2개월 이상의 더 높은 형을 권고를 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조금 정직 2개월로 조금 톤다운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박상용 검사가 결국에는 증인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술파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보다 진술 회유에 대한 부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그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예. 본질은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그런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회유했던 그 녹취록들이 다 보고가 되잖아요. 이재명이 주범이고 그리고 이화영이 종범이 돼요. 그래야 이화영이 살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진술을 맞추기 하거나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보도들이 그동안에 많이 드러났고 실제로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서가 생략됐어요. 수사 과정 확인서. 예, 확인서죠. 예. 확인서가 생략되고 특히나 변호인들이 참관하려면 그 변호인단의 그런 출입 기록 이런 건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미싱 됐거든요. 그러면서 검사가 줄 소환하면서 계속해서 회유하면서 여러 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기록이나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를 징계를 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징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우 보수 그런 채널들 이런 데서 본인이 그래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던 거고 이거는 오히려 내가 소명이 된 거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박상용 검사는 이제 난 검사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이 됐구나. 다시 네.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안미연 검사가 또 언급이 되는데 안미연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자백을 받기 위해서 탕수육을 사준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쟁점은 자백 유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 그 의혹이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탕수육 사주고 홍준표 전 지사도 나도 담배 피게 해줬다 예.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뭘 추구했느냐. 그래서 회유를 하고 진술을 유도하거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탕수육 사주면서 아무런 결과를 못 얻어냈다고 나름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질을 왜곡하는 어떻게 보면 검사들 입장에서의 본인들의 변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로 시민들이 설득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동안의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의자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갑질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의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자정자원과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탕수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쟁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압박하고 휴유했다. 그게 지금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밝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특검으로 가자 하고서는 이제 전환이 될 부분인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잠시 멈춤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왜 이재명의 그런 범죄자를 만드는데 둔갑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았던 거에 검사들이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의 사실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안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대장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 방송하는 저희들도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거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예. 살면서 검찰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검찰 수사를 저는 받은 적은 없지만 예. 받으면 검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 탈탈 턴다? 별건 수사 있어라고 하면은 그 회의에 대해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 검찰에 소환당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예. 압박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은 소환 가면 출석할 때 카메라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기자가 붙어갖고 막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질타받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받아야죠. 정치인들도.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정쟁이 되면서 야당 탄압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일 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라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언론의 개선과 검찰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나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국민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엉망진창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권 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긴 한데 정말 이 언론과 검찰을 이용해갖고 탄압하는 거 이거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우리 대통령 다 기억하잖아요. 예. 정말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20년 전쯤에 제가 쓴 기사로 제가 검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인 그래요? 조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문제를 삼으니까 예. 검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 예.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팩트 체크를 한 거죠. 제가 피고인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딱 검찰에 갔는데 기분이 참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검찰 오면 안 되겠다. 그럼요.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검찰도 그렇지만 경찰 수사 받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억울해서 고발을 했어. 그래갖고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도 참 기분이 예, 나빠요. 조사 받으러 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고발인인데도 불구하고 쫄아요. 그냥 경찰과 검찰은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실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를 계속 우리 정권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회유하고 압박을 하면 안 돼요. 선량한 서민들한테. 예. 그건 정말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순간 약간 저도 여전히 고정관념과 이분 조심해야 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들이 그런 들거든요. 데 가지고 있죠. 예. 네. 워낙에 그동안에 관해. 말했잖아요. 이만큼 필요하면 국정원에서 그 사람 개인 기록 이런 것까지 다 가져와갖고 수사기관에서 압박 회유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는 요만큼 우선은 뒤로 하고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생활 다 예전엔 사찰하고 국정원에서 다 협조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찰에 대한 불신들이 쌓인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한번 정화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병주 의원 페이스북을 참고로 보면은 예. 김병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탕수육 관행은 수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미연 검사가 음식물 제공과 자백 유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것은 검찰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보여준다.
자백 유도는 관행이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백 유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게요. 사실은 연어 술 파티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연어 들어가고 술 반입된 거 인정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부인한 거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우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탕수육도 들어가고 연어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걸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어 들어간 건 확인이 됐고 예. 지금 박상용 검사 측은 술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왜냐하면 확인이 된 거, 왜냐하면 교도관이 말을 했잖아요. 제가 연어를 갖다 줬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23년 5월 17일 페트병에 담긴 술이 검찰청사안에 몰래 반입돼서 그리고 피의자들에게 이제 제공됐다는 정황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 그 법카에 그런 의혹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편의점에서 구매했던 그 영수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 막 시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뭐 사실대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규명되고 처벌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